2024-2025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 팀은 맨유 대 풀럼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경기, 그러니까 현지 기준 금요일 저녁이 되는 거죠. 개막전에 관심이 가는 빅매치라고 한다면 토요일 밤 11시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이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황희찬이 개막전부터 골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현존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30분에 첼시와 맨시티 빅매치가 있습니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레스터 시티를 우승시켜 놓고도 배신해버린 이탈리아 출신 마레스카 감독의 부임 신고식인데 하필 상대가 맨시티가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새로 쓰는 리그 4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루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 최강팀 중 한 팀입니다. 이전에는 단연코 세계 최강팀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게 됐죠.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우승까지 넘겨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영입해버리면서 전력이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스날이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까지 강력해지면서 맨시티와 대등한 팀이 되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맨시티는 다음 시즌에 많은 변화가 있을 상황이라서 무조건 맨시티를 최강이라고 치켜세울 일은 아닙니다. 맨시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시티 엑스트라에서는 맨시티가 이번 여름에 새로운 영입을 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30대에 접어든 선수들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골키퍼 에데르손, 카일 워커, 베실바, 데브라이너 선수들을 거론했고 특히 데브라이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미레이트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이미 인터뷰로 사우디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고 메시가 사우디가 아닌 미국 최약체팀으로 가서 대성공을 이룬 것을 봐도 데브라이너 미국 진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에데르손 골키퍼는 이미 맨시티를 떠날 거라는 기사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우디 리그의 러브콜 때문인데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전 동료였던 마레즈, 라포르테가 사우디 리그에서 거액을 받으며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적 확률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 선수들은 맨시티에서 이룰 거면 다 이뤘기 때문에 떠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렇다고 맨시티 구단이 무조건 선수들을 떠나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ESPN의 롭도슨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을 지난 시즌과 동일한 스쿼드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선수가 이적을 요청하고 다른 클럽이 그 가치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여름 영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1군 선수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구단 측은 여름 이적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에데르손은 구단의 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맨시티는 선수의 변화가 많을수록 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말 선수 영입이 없다면 지난 시즌에도 리그 우승을 하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다른 경쟁팀들의 선수 영입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우승 확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의 유혹에 이미 넘어갔다면 시간을 늦출수록 구단도 선수도 손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한 시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도 과르디올라 감독에 맞는 선수들로 채워주기도 애매해지죠. 그리고 다음 시즌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맨시티의 5연패 우승 도전은 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토트넘의 리그 일정을 소개하면서 팬들이 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맨시티 팬들은 정반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의 일정이 5연속 빅클럽을 상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첼시, 아스날, 뉴캐슬, 리버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추락했을 때와 비슷한 스케줄이죠. 물론 맨시티가 토트넘처럼 될 리는 없겠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의 승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FA컵과 챔피언스리그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좋은 전력으로 상대하기가 힘들죠. 여러모로 아스날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최근 골닷컴에서는 미켈 아르테타가 펩 과르디올라를 대신해야 한다. 아스날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차기 감독으로 완벽한 선택인 이유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영국 매체 미러, 풋볼 런던, 축구 365에서도 비슷한 기사들을 게재했습니다. 이유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이 모두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만둘 의사를 밝혔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재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2022년에 3년 재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연봉이 130억 정도였습니다. 결코 적은 연봉은 아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고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감독들의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스날을 우승 4종권까지 올려놓았고 전술도 맨시티와 비슷하고 선수 장악력과 소통도 매우 좋고 과거 맨시티의 수석 코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맨시티 구단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4분의 3 정도만 채워줘도 아스날이 그런 금액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로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날도 우승 도전이 다음 시즌이 마지막일 수 있게 되죠. 네. 아스날은 공격수 영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슈코 영입이 거의 확실시 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세슈코가 라이프치히 잔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고 나폴리의 오시멘 영입설이 있었지만 풋볼 런던에 따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스날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죠. 수준급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건데 과연 맨시티를 넘을 스트라이커가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나저나 토트넘은 라이벌이라고 한 아스날을 넘어야 하는데 넘는다면 우승 후보도 확실한데 많은 팬들은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기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은 꼬꾸라지는 시즌이 반복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수 영입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분명 토트넘은 이번 시즌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네, 토트넘은 반더벤 메디슨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우도기를 임대 종료시키고 주전 윙백으로 콜업을 했습니다. 이 3명이 투입되면서 팀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약 8천만 파운드를 쓰고도 레벨이 확 올라갔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황당한 건 케인을 팔아서 1억 파운드 수익을 내고 8천만 파운드 쓴 거니까 실제로는 지출이 아니라 선수로 수익을 낸 거나 다름없죠.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손흥민 정도면 어느 빅클럽과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다. 나머지 아쉬운 포지션들이 있지만 빅클럽들도 모든 포지션이 만족스럽게 선수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TPR과 풋볼 트랜스퍼에서는 레비 회장이 엔지 감독에게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1억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스쿼드에서 1억 파운드면 클래스가 매우 높은 공격수 2명을 영입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레비가 협상을 잘하면 토니와 에제를 동시에 영입할 수 있는 거죠. 에제와는 이번 주에 협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에제를 영입하면 토트넘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아웃 금액이 6,800만 파운드인데 기본이 6천만 파운드이고 옵션이 8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토크에서는 토트넘이 집을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제는 은돈벨레와 다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에서도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공중볼 경합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는 메디슨과 로셀소가 있었는데 로셀소의 대체자가 오히려 메디슨보다 더 레벨 높은 선수가 오게 되는 거니까 B클럽들과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죠. 네. 그럼 나머지 오른쪽 윙어, 미드필더 2명 자리가 아쉽게 되는데 윙어 자리는 어느 팀이든 만족 못하고 그러니까 패스하고 딱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만 채워지면 결코 토트넘을 만만하게 볼 팀은 없을 텐데요. 풋볼 트랜스퍼에서는 토트넘은 어떤 경쟁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토트넘은 경쟁 우위를 위해서 올여름 최소 5명의 선수를 새롭게 영입할 예정이다. 이런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팀 내 다양한 약점을 해결하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니와 에제를 모두 영입한다면 팀의 수준이 크게 향상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술적 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우승 도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들어보지 못한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손흥민, 토니, 콜리셉스키, 비수마, 에제, 메디슨, 우두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면 어때요? 네. 그래도 약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어차피 손흥민 응원해야 할 거 마음 잡고
함께 토트넘 응원 준비하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